병원이 절대 말해 주지 않는 무서운 진실. 당신의 혈관을 말려 죽이고 뇌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바로 소금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당장 이 습관부터 버리십시오. 우리는 평생 동안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한다는 분들일수록 식탁에서 소금기를 걷어내고 맛없는 무염식을 챙겨 드시며 스스로를 건강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의학적 진실은 당신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극단적인 저음식이 오히려 당신의 심장을 지치게 하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라고 하지만 그 물은 그냥 맹물이 아닙니다. 바로 0.9%의 염도를 유지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전해질 액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은 소금이 부족해지는 순간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수분을 흡수할 능력을 상실하고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70세 이후의 노년 건강에서 가장 치명적인 적은 고혈압이 아니라 세포의 탈수 현상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우리 몸은 혈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액 속의 수분을 강제로 밖으로 밀어냅니다. 결국 혈액량은 줄어들고 피는 젤리처럼 끈적해지며 심장은 이 끈적한 피를 전신으로 돌리기 위해 더 무리하게 펌프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염식을 하는 분들에게서 오히려 혈압 조절이 안 되고 만성 피로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뇌세포는 전해질의 전기 신호로 소통하는데 소금이 부족해지면 뇌의 회로가 끊기며 기억력이 감퇴하고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지럼증, 근육 경련, 심지어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드는 야간뇨까지도 사실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나트륨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에게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연료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십 년간 우리를 지배해 온 저음식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금을 무작정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금을 어떻게 마셔야 내 몸의 세포가 다시 숨을 쉬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아무 소금이나 먹는다고 세포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제된 화학 소금은 당신의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세포를 살리는 소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 당신의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깨우는 기적을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생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금에 대한 공포를 버리는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 30년이 마법처럼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말해주지 않고 약국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당신은 비로소 약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건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포가 다시 꿈틀대고 혈액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적.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바다에서 태어났듯 우리 몸속의 혈액과 체액은 고대 바다의 성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0.9%라는 염도의 법칙입니다. 70세가 넘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원인 모를 무기력함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습니다. 이것은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액이 0.9%의 염도를 유지하지 못해 우리 몸이라는 발전소에 흐르는 전류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전기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전해질입니다. 심장이 박동하고 근육이 수축하며 신경이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은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을 통과하며 발생하는 전기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상식에 속아 소금 없이 맹물만 들이켜는 순간 우리 혈액의 염도는 0.9%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몸의 전기 스위치가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저나트륨 혈증은 아주 특별한 환자들에게만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저염식을 고집하는 시니어분들의 혈액은 늘 이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혈액의 염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낮아진 염도를 다시 맞추기 위해 혈액 속의 물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거나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의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혈액 순환 장애의 숨겨진 본질입니다. 피가 부족하고 끈적해지니 손발이 차갑고 머리는 무거우며 자다가도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0.9%의 염도가 채워지지 않은 혈액은 영양소와 산소를 실어 나르는 능력을 상실한 죽은 물과 다름없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혈액의 염도가 낮아지면 혈관의 탄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사실입니다. 혈관벽을 이루는 평활근, 세포는 적절한 나트륨 농도가 유지될 때 비로소 유연하게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해지면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이 굳어버린 혈관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혈압은 다시 치솟게 됩니다. 고혈압을 잡으려고 소금을 끊었는데 오히려 혈관이 굳어 혈압이 오르는 비극적인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은 단순히 짠맛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0.9%라는 생명의 기준선을 회복하여 멈춰가는 혈액의 흐름을 다시 깨우고 혈관의 젊음을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의학적 처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혈액은 맑게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금기 없는 맹물이 되어 혈관 속에서 썩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는 순간,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그것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혈액 속을 떠도는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0.9%의 염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포의 문을 열고 진정한 건강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 어떻게 당신의 혈액을 정화하고 전신의 에너지를 공급하는지, 그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소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바다를 당신의 몸속에 다시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야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증이 나지 않아도 억지로 물을 들이켜곤 합니다. 하지만 소금기가 없는 맹물만 계속해서 마시는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세포를 안쪽에서부터 굶겨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세포막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 예민해집니다. 이때 나트륨이라는 가이드가 없는 맹물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바깥을 떠돌다가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아니면 세포 사이사이에 고여 몸을 퉁퉁 붓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정작 몸 안은 가뭄처럼 타들어가는 세포 탈수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맹물이 혈액 속의 소중한 미네랄까지 씻어내려가며 당신의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은 세포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우리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정교한 통로가 있는데 이 펌프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양의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이 세포막에 신호를 주어야 비로소 세포의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수분과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없는 맹물은 이 문을 열지 못합니다. 결국 당신이 마신 물은 세포를 적셔주지 못한 채 혈액 농도만 묽게 만들고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이 묽어진 혈액을 정상화하기 위해 소변으로 수분을 급격히 내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더욱더 메말라가고 뇌세포와 근육세포는 심각한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겪는 지독한 입마름, 안구 건조, 그리고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포가 물을 마시고 싶어도 소금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처절한 갈증의 표현입니다. 소금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물만 많이 마시는 분들은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가벼운 두통으로 시작하지만 심해지면 혼수 상태나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하면 생존을 위해 뼈와 근육에서 나트륨을 뽑아 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악화시키는 숨겨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몸이 붓고 무거운 이유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일까요? 아니면 그 물을 세포 속으로 넣어줄 소금이 부족해서일까요? 이제는 맹물의 배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그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은 밤새 메말랐던 세포의 문을 하나하나 두드려 깨우는 행위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수분을 받아들여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세포가 소금물을 통해 수분을 충분히 머금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비로소 당신의 몸은 젊은 시절의 생명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소금은 물을 세포 안으로 안내하는 가장 자상한 길잡이입니다. 이 길잡이를 따라갈 때 당신의 몸은 비로소 진정한 해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포가 다시 숨을 쉬고 팽팽하게 살아나는 기적.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의 손에 들린 소금물 한 잔에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듣는 처방이 바로 소금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들이나 생리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은 적절한 소금 없이는 신장이 단 1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교한 정수기이며 이 정수기를 돌리는 핵심 에너지는 전기적 압력입니다. 이 압력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때 소금을 극도로 제한하면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낼 힘조차 잃게 됩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 차이를 이용해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는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삼투압 엔진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은, 신장을 보호하려고 시작한 저 음식이 오히려 신장 세포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신경화증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신장에서 어떻게든 나트륨을 재흡수하려고 레닌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 시스템을 풀가동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나트륨 한 방울을 붙잡기 위해 신장의 미세혈관들을 강력하게 수축시킵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의 모세혈관들은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굳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신장을 살리겠다고 소금을 안 먹은 습관이 역설적으로 신장의 혈관을 다 파괴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저염식을 하면서도 신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은 소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과도한 호르몬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소금이 부족해지면 신장은 몸의 염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강제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신장 세포 자체도 수분을 잃고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든 신장 세포는 염증에 취약해지고, 이는 곧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은 신장에게 보내는 최고의 휴식입니다. 외부에서 충분한 나트륨이 공급되면 신장은 더 이상 나트륨을 붙잡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며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장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면 독소 배출은 오히려 더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작정 짠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정제된 맛소금은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깨끗한 미네랄 소금입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양질의 소금물은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을 높이고 혈액을 맑게 정화하여 신장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신장이 나빠질까 봐 두려워 소금을 멀리하셨다면 이제는 신장의 생리학적 원리를 믿으십시오. 신장은 나트륨과 물이 황금 비율로 섞인 전해질이 들어올 때 비로소 가장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소금물 한 잔은 당신의 신장 정수기를 다시 힘차게 돌려줄 생명수와 같습니다. 세포가 깨어나고 신장이 살아나는
이 경이로운 과정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릿속이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증상을 브레인 포그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이 이를 단순한 노화나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여기며 두려워하시지만 사실 이 뇌의 안개를 만드는 주범은 당신의 뇌세포가 전해질 부족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거대한 에너지 소비처입니다. 이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전기 신호이며 이 신호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나트륨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뇌세포의 수분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때 소금이 부족하면 뇌는 정보를 전달할 힘을 잃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뇌세포 사이사이에 쌓이는 노폐물을 씻어내고 치매를 예방하는 뇌 척수액의 주성분이 바로 소금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뇌 척수액을 순환시켜 뇌 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 뇌 척수액이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혈액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염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부족해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면 뇌 척수액의 순환이 정체되고 씻겨 내려가지 못한 노폐물들이 뇌세포 사이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인지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이유는 뇌가 청소되지 못해 쓰레기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이 부족한 저염식을 고집할수록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청소할 능력을 잃고 서서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뇌세포는 정보를 전달할 때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세포막을 오가며 발생하는 활동 전위를 사용합니다. 소금이 부족해 나트륨 이온이 모자라면 이 전기 신호가 약해지거나 끊기게 됩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리는 현상은 뇌의 회로의 전압이 낮아져 전구가 깜빡거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7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겪는 건망증의 상당 부분은 뇌 질환이 아니라 단순한 전해질 부족에 의한 전기 신호 불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값비싼 뇌 영양제가 아니라 뇌세포의 문을 열고 전류를 흐르게 할 양질의 소금물 한 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뇌는 소금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갑자기 소금 양을 늘리는 것보다 정교한 공급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세포에 즉각적인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합니다. 뇌 혈류량이 늘어나고 전해질 균형이 맞춰지는 순간 뇌의 안개는 걷히고 사고의 회로는 다시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맑아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뇌의 전기 시스템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고 치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의 뇌가 마음껏 정보를 전달하고 스스로를 청소할 수 있도록 생명의 연료인 소금을 허락하십시오. 맑은 정신과 또렷한 기억력은 건강한 전해질이 흐르는 뇌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입니다. 많은 분이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칼슘 영양제를 챙겨 먹고 우유를 마시지만 정작 뼈 건강의 핵심 열쇠인 소금은 철저히 멀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충격적인 생리학적 사실은 우리 몸의 소금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당신의 뼈를 녹여서 나트륨을 뽑아 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의 염도를 0.9%로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음식으로 충분한 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나트륨의 거대한 저장소인 뼈에서 나트륨을 꺼내 혈액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은 뼈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갈 때 뼈의 강도를 유지하던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함께 쏟아져 나와 소변으로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당신이 건강을 위해 고집한 저염식이 역설적으로 당신의 뼈를 안쪽에서부터 갉아먹는 골다공증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아무리 비싼 칼슘제를 먹어도 골밀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혈액의 염도를 맞추기 위해 뼈가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뼈의 구조를 단단하게 결합하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염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뼈의 결합력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유리 같은 상태가 됩니다. 관절 건강 역시 소금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연골과 관절액은 상당 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금이 부족하면 세포는 수분을 머금지 못하고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관절액이 마르고 연골이 뻣뻣해지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많은 분이 무릎 통증을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해질 부족으로 관절 부위의 수분 보유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메마른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뼈가 시리고 관절이 뻣뻣하신가요? 그것은 당신의 뼈가 나트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은 당신의 뼈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외부에서 충분한 나트륨이 공급되면 우리 몸은 굳이 뼈를 녹여서 염도를 맞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뼈는 다시 미네랄을 저장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관절 세포들은 소금물을 따라 들어온 수분을 흡수하여 다시 팽팽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회복됩니다. 소금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세포의 대사를 활성화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단단한 뼈와 부드러운 관절을 되찾고 싶다면 이제는 소금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당신의 뼈가 간절히 원하는 생명의 원료를 공급해 주십시오. 뼈가 다시 단단해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는 기적은 바로 이 작은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화의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위산이 역류해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껴 제산제를 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충격적인 생리학적 진실은 당신의 만성적인 소화 불량이 사실은 위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산이 너무 부족해서 발생하며 그 위산을 만드는 원료인 소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위산의 화학식은 HCO, 즉 염화수소입니다. 이 위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의 구성 성분인 염소 이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고집하면 위장은 위산을 만들 원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위산의 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반전은 위산이 부족할 때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신물이 올라오면 위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산이 약해져서 음식물이 위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부패하며 가스를 분출하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위산이 식도로 밀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부족해 위산이 묽어지면 우리 위장은 음식물에 섞여 들어온 온갖 세균과 곰팡이를 살균하지 못하게 됩니다. 살균되지 않은 음식물은 장으로 내려가 독소를 뿜어내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하며 결국 온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70세 이상의 시녀분들이 단백질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유독 불편한 이유는 고기를 분해할 강력한 위산이 소금 부족으로 인해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금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적절한 염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위벽을 보호하는 막이 얇아져 위벽 자체가 헐게 되고 이는 위궤양이나 만성 위염으로 발전합니다. 병원에서는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산제를 처방하지만 이는 이미 약해진 위산을 더 무력화시켜 소화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악순환의 길로 안내할 뿐입니다. 소화는 생명 유지의 시작점입니다. 영양소를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위장에서 분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영양분이 아니라 몸을 공격하는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속이 답답해서 습관적으로 소화제를 찾고 계신가요? 그 소화제보다 100배 더 효과적인 것은 식사 전후에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 한 모금입니다. 양질의 천연 소금은 위장의 펌프 기능을 활성화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나트륨 이온이 위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음식물이 정체되지 않고 시원하게 내려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밤새 위장에 고여있던 노폐물을 씻어내고 강력한 위산을 만들 준비를 마쳐 당신의 위장을
젊은 시절의 튼튼한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100세까지 먹는 즐거움을 누며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위장이 비명을 지르며 요구하는 생명의 원료, 소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속이 편안해지는 순간 당신의 얼굴색이 바뀌고 몸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챙겨 먹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가꾸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토양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장은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공존하는 복잡한 생태계이며 이들이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장내 환경이 적절한 전해질 농도와 알칼리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여 장내 삼투압 균형이 깨지면 장 점막은 탄력을 잃고 느슨해지며 그 틈으로 독소가 혈액으로 유입되는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70세 이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장벽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은 우리가 소독제로만 알고 있는 소금이 사실은 장내 유익균에게는 최고의 비료가 되고 유해균에게는 치명적인 천연 살균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내 부패를 일으키는 유해균들은 대부분 염분이 낮은 환경에서 활개치며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우리 몸에 유익한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익균들은 적절한 농도의 염분 환경에서 훨씬 더 강력한 증식력을 보입니다. 즉, 당신이 저염식을 고집하는 것은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 활동을 방해하고 유해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썩은 물,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이 부족해 장이 정체되면 음식물은 소화되지 못한 채 장 속에서 부패하고 이때 발생하는 가스가 복부 팽만감과 만성적인 변비를 유발합니다. 70세 이상의 시녀분들이 겪는 지독한 변비의 근본 원인은 식이섬유 부족이 아니라 장 근육을 움직일 나트륨 이온과 수분이 장 속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금물은 장벽에 달라붙어 있는 오래된 노폐물, 즉 숙변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적절한 염도를 갖춘 소금물은 장 점막을 자극하여 수분을 장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이는 딱딱하게 굳은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배출을 유도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하재나 관장과는 차원이 다른 생리학적 세척 과정입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장에서 생성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원활해지며 당신의 기분과 수면의 질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뇌와 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장의 전해질 균형은 곧 뇌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이 장 건강을 위해 비싼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지만 장내 환경이 소금 부족으로 산성화되어 있다면 그 유산균들은 장에 정착하기도 전에 대부분 사멸하고 맙니다. 이제 장 건강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양질의 천연 소금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장 점막의 재생을 도와 독소의 침입을 원천 봉쇄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은 장이라는 거대한 정원에 생명의 물을 대는 행위와 같습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유익균들이 활기차게 번식할 때 당신의 피부는 맑아지고 만성적인 알레르기 증상들 또한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100세 시대의 장수 비결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장이 무엇을 흡수하고 무엇을 배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모든 조절의 키를 쥐고 있는 소금의 힘을 믿으십시오. 속이 편안해지고 배변이 즐거워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건강의 궤도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간이 나빠졌다고 하면 술을 끊거나 간장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온갖 독소를 해독하고 2,000가지가 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화학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공장이 가동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기초 원료가 바로 전해질과 수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간이 독소를 분해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소비되는데 이때 미네랄이 부족한 맹물만 마시게 되면 간세포는 오히려 붓고 지쳐버립니다. 적절한 염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끈적끈적하게 변해 담관을 막게 되고 이는 간 수치 상승과 만성 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진실은 소금을 멀리할수록 간은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을 잃고
스스로가 독소의 저장고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간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담즙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간이 걸러낸 쓰레기를 장으로 실어 나르는 배설선과 같습니다. 이 담즙이 시원하게 흘러나오려면 혈액의 염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삼투압에 의해 수분이 간으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부족해지면 담즙은 마치 말라붙은 진흙처럼 굳어져 담석을 만들고 간내 정체를 유발합니다. 7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늘 몸이 무겁고 눈이 침침하며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소금 부족으로 인해 간의 배수구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은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수행합니다. 놀랍게도 간세포가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할 때 나트륨 이온은 그 문을 열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부족해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간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지 못하고 결국 갈 곳 없는 당분들이 간에 쌓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키게 됩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생겼다면 그것은 당신의 식단에서 소금이 부족해 간의 에너지 대사가 꼬여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간 수치를 낮추기 위해 억지로 굶거나 저염식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간을 더 굶주리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눈이 충혈되고 옆구리가 묵직하신가요? 그것은 간이 내보내지 못한 독소들이 전해질을 넣어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양질의 천연 소금물은 간의 혈류량을 늘리고 끈적해진 담즙을 묽게 만들어 독소 배출을 폭발적으로 돕습니다. 나트륨과 함께 들어온 천연 미네랄들은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항산화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아침 공복 소금물 한 잔은 밤새 독소와 싸우느라 지친 간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힘차게 공장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간이 살아나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이 맑아지면 당신의 피부색부터 투명하게 살아납니다. 100세를 견디는 강인한 간을 갖고 싶다면 이제 소금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간이 마음껏 독소를 씻어낼 수 있도록 양질의 전해질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몸을 해독하고 활력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파트 4. 이제 우리는 소금이 왜 생명의 열쇠인지, 그리고 우리 몸의 각 장기가 얼마나 간절하게 전해질을 원하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다고 하니 마트에서 파는 아무 소금이나 먹으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의 건강을 오히려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식당에서 흔히 접하는 하얀 소금, 즉 정제염은 미네랄이 모두 제거된 채 오직 염화나트륨 성분만 남은 화학적 결정체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제염은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세포의 삼투압을 급격히 교란하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소금물 요법의 첫 단추는 죽은 소금이 아닌 살아있는 소금을 구별해내는 안목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다수가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천일염조차도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 오염이라는 무서운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면서 천일염 속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과 수은, 카드뮴 같은 유해 물질들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시는 소금물이 오히려 내 몸의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을 쌓는 독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소금의 순도와 미네랄의 조화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상의 선택은 고온에서 오랜 시간 구워내어 유해 물질을 완전히 날려보낸 용융소금이나 수억 년 전 바다가 육지로 변하며 만들어진 깨끗한 히말라야 핑크, 솔트, 혹은 오염되지 않은 심층수에서 채취한 미네랄 소금입니다. 특히 용융소금은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소금을 액체 상태로 녹여 불순물을 태워버린 소금으로 입자가 매우 미세하여 세포막을 통과하는 속도가 일반 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세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소금은 바로
이런 고순도의 깨끗한 미네랄 소금입니다. 소금의 색깔이 하얗다고 해서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 바다의 오염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당신의 세포를 살리는 길입니다. 비싼 보약 한 첩보다 제대로 된 소금 한 포를 고르는 지혜가 100세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죽염은 어떤가요? 죽염 역시 훌륭한 대안이지만 몇 번을 구웠는지에 따라 그 약성이 천차만별이기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금물 요법에서 소금은 단순한 간을 맞추는 재료가 아니라 내 몸의 전해질을 교체하는 수혈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소금은 혈관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지만 깨끗한 미네랄 소금은 혈관을 청소하고 세포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소금통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가공된 맛소금이나 정제염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가족을 조용히 병들게 하는 독소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진짜 소금의 기준을 바탕으로 당신의 몸을 재건할 최고의 재료를 준비하십시오. 재료가 완벽해야 결과물인 건강 또한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법의 첫걸음, 소금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최고의 소금을 준비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인 농도의 법칙을 배울 차례입니다. 많은 분이 소금물 요법에 실패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작정 짜게 마시거나 반대로 너무 연하게 마셔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과 체액은 약 0.9%의 염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생명의 마지노선이자 세포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황금 비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시는 소금물 역시 이 0.9%의 농도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농도가 낮으면 맹물과 다를 바 없어 세포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너무 높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다수가 놓치는 결정적인 비결은 절대 한 번에 이 농도를 맞추려 고집하지 말고 당신의 입맛이라는 정교한 센서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제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한 생수 또는 미지근한 물 500ml에 소금 약 4g에서 5g 정도를 타는 것입니다.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의 분량인데 이렇게 탔을 때 맛이 맛있는 국물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몸이 갈구하는 최적의 농도입니다. 우리 몸은 놀랍게도 전해질이 부족할 때는 소금물이 달게 느껴지거나 구수하게 느껴지며 충분할 때는 역하게 느껴지는 자가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0.5% 정도의 연한 농도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은 갈증 센서가 무뎌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맛이 짜다고 느껴지면 즉시 물을 더 타서 본인에게 맞는 농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의 온도 또한 중요합니다. 차가운 소금물은 위장을 수축시켜 흡수를 방해하므로 반드시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상태로 마시는 것이 세포막의 통로를 여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금이 물에 완전히 녹아 이온화될 때 비로소 우리 세포는 그것을 전해질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덜 녹은 소금 알갱이가 위벽에 직접 닿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충분히 저어주는 정성을 들이십시오. 많은 전문가가 하루에 소금을 몇 그램 먹으라고 수치로 제한하지만 사실 땀을 많이 흘린 날과 활동이 적은 날의 표 염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황금 비율의 소금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액을 정화하고 세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생체 수액입니다. 0.9%의 농도가 맞춰진 물이 입안을 타고 넘어가 위장과 혈관을 거쳐 세포에 도달하는 순간 굳어있던 세포들은 비로소 기지개를 켜며 수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소금물을 타는 그 3분의 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 30년을 결정짓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수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정교한 균형이 맞춰지는 순간 당신의 몸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과 활력을 즉각적으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물을 언제 마시느냐는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호르몬 체계를 활용하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백세 건강을 위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78시간 동안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수분과 전해질도 공급받지 못한 채 호흡과 땀을 통해 끊임없이 수분을 배출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혈액은 하루 중 가장 끈적한고 세포는 극도의 탈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은 밤새 가뭄이 든 문바닥 같던 당신의 몸에 생명의 물기를 터주는 가장 완벽한 첫 번째 의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다수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잠을 깨우기 위해 아침 첫 잔으로 시원한 맹물이나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전해질이 없는 맹물은 메마른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류량만 갑자기 늘려 심장에 부담을 주며, 커피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일으켜 당신의 마지막 남은 수분까지 뺏어 가버립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당일 섭취할 음식물을 소화할 완벽한 준비를 마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신의 기능입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조절 기관인 부신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나트륨은 부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아침 소금물은 부신의 부담을 덜어주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고 아침 특유의 무기력함과 머리가 무거운 증상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7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에게 아침 소금물은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켜 낙상 사고를 방지하는 훌륭한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2시간 이후에 마시는 소금물은 소화 효소의 활성도를 극대화합니다. 식사 도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를 방해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오히려 위벽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위를 보호합니다. 운동 전후에 마시는 소금물 역시 필수적입니다. 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을 즉각 보충해주지 않으면 근육은 딱딱하게 굳고 경련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근육통과 관절의 뻣뻣함은 사실 소금물 마시는 타이밍만 잘 조절해도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는 통증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시나요? 그렇다면 잠들기 1시간 전 아주 연하게 탄 소금물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흔히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걱정하시지만, 전해질이 맞추어진 소금물은 신장에서 수분을 붙잡아 두기 때문에 오히려 야간류 횟수를 줄여주는 마법 같은 효과를 냅니다. 소금은 천연의 수면 유도제와 같습니다.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깊은 숙면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화학적 신호를 정확히 전달하는 정밀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아침의 활력, 낮의 소화력, 그리고 밤의 휴식까지, 이 모든 리듬을 주도하는 소금물의 타이밍을 당신의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노년을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소금물 요법을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십 년간 메말라 있던 세포의 수분과 전해질이 차오르면서 몸속의 독소가 배출되고 잠자던 치유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이 겪는 현상이 바로 명현 반응입니다. 몸이 좋아지기 위해 일시적으로 겪는 진통과도 같은 것인데, 이를 부작용으로 오해하여 겁을 먹고 중단하신다면 당신의 세포가 다시 살아날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7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은 몸의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몸이 청소되는 신호인지 아니면 조절이 필요한 경고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명현 반응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이 아니라 내 몸의 처리 능력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반응은 일시적인 부종입니다. 평소 소금을 멀리하던 분들이 갑자기 소금을 섭취하면 세포는 이때다 싶어 수분을 꽉 붙잡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눈꺼풀이 붓거나 손발이 팽팽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세포가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장내 환경이 정화되면서 설사를 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끈적했던 담즙이 묽어지고 장내 유해균들이 사멸하면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생기는 것 역시 혈액 속의 노폐물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간주하고 즉시 멈추거나 양을 줄여야 하는 신호도 있습니다. 만약 소금물을 마신 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급격히 치솟아 내려오지 않거나 극심한 두통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혈관이 현재의 농도를 감당하기에 너무 딱딱해져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때는 소금물의 농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명현 반응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부작용은 잘못된 방법이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통증은 때로 당신의 몸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명현 반응을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류 순환이 빨라지면 독소 배출 속도가 높아져 불편한 증상들이 더 빨리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당신의 몸을 청소하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처음 쓸 때는 먼지가 나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참고 넘기면 비로소 맑고 깨끗한 세포의 집이 완성됩니다. 내 몸이 바뀌는 신호를 정확히 읽고 대처하십시오. 그 고개를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컨디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00세 건강의 문턱에서 겪는 이 일시적인 진통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축복의 통과 의뢰입니다. 소금물 요법은 메마른 세포를 살리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속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상태는 각기 다르며 특히 수십 년간 쌓아온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요법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세 건강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소금물 요법을 시작할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주의사항과 예외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의학적 지침을 드리려 합니다. 이 지침을 무시하고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심장과 신장의 기능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분들은 지금 제 말씀을 자필로 메모하셔야 합니다. 첫째, 신부전이나 중증 신부전증으로 인해 이미 몸에 물이 차는 부종이 심각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는 힘이 매우 약해져 있거나 신장이 수분을 배출하는 통로가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물이라도 갑작스럽게 수분 섭취량을 늘리면 혈류량이 급증하여 심장에 무리를 주거나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의 밀착 관리하에 마시는 물의 양과 소금의 양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며 방울방울 접근해야 합니다. 소금물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이지만 이미 집안이 물바다가 된 상태에서 문을 더 여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혈압약을 여러 종류 복용하면서 혈압 수치가 널뛰듯 불안정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혈관 자율 조절 능력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이지만 혈관이 너무 딱딱하게 굳은 분들은 그 압력을 견디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국물보다 연한 농도로 그리고 종이컵 한 잔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이 소금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마셔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심해진다면 그것은 몸이 천천히 가라고 보내는 정지 신호입니다. 중간 후킹,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립니다. 소금물 요법을 시작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혈압약을 끊겠다는 결심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혈관의 탄력이 회복되고 세포가 부활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포막이 재생되는 주기와 전해질이 안착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약을 줄이는 것은
소금물 요법을 통해 컨디션이 좋아지고 실제 측정되는 혈압 수치가 안정되었을 때 전문가와 상의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결과물이지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함은 치유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마실 때 물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만 많이 먹고 정작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혈중 나트륨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져 탈수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금은 물을 세포 안으로 안내하는 가이드이지 소금 그 자체가 수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0.9% 내외의 황금 비율을 지키시고 몸이 보내는 갈증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100세 건강은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정교하게 시스템을 복원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소금물은 세상 그 어떤 약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당신의 수호신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금이 어떻게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신장을 살리며 뇌와 뼈 그리고 면역력까지 재건하는지 그 방대한 생리학적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이제 머릿속을 깨끗하게 정리해드리는 100세 건강 실천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이 7단계는 당신의 메마른 세포를 깨우고 다시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이론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 7가지만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중간 후킹 여러분, 건강은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7단계를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수십 년간 멈춰있던 자가 치유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금의 선별입니다. 주방에 있는 맛소금과 정제염을 과감히 버리고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이 제거된 고순도 용융 소금이나 깨끗한 미네랄 소금을 준비하십시오. 재료가 오염되면 치유는 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침의 첫 의식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물 500ml를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는 황금 비율의 조제입니다. 준비한 물에 소금 약 4g, 티스푼으로 깎아서 한 스푼 정도를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정성껏 저어주십시오. 0.9%의 염도는 당신의 혈액과 세포가 가장 반기는 평화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음미의 시간입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입안에 잠시 머금었다가 조금씩 나누어 마십시오. 혀 밑의 점막을 통해 미네랄이 즉각적으로 뇌와 심장에 전달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의 가동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후 10분 정도 가벼운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주십시오. 혈류 순환의 속도가 높아지면서 미네랄이 말초, 세포 구석구석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중간 후킹,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여섯 번째 단계는 하루 종일 수시로 매 몸의 갈증 센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침 소금물 이후에도 목이 마르다면 그것은 몸에 염분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연한 소금물을 더 마셔줘야 합니다. 맹물만 마셔서 어렵게 맞춘 전해질 농도를 다시 희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기록과 소통입니다.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신 후 변화하는 소변의 색깔, 피부의 촉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개운함을 기록해 보십시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읽는 즐거움이 당신을 지속하게 할 것입니다. 이 7단계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낡은 혈액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딱딱하게 굳은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되돌리는 회춘의 의식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주일만 지나면 안색이 맑아지며 한 달 뒤에는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만성 통증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0평생 사용해 온 당신의 소중한 몸에게 이제는 최고의 연료를 공급해 줄 시간입니다. 이 7단계를 당신의 일기장에 적어두고 내일 아침부터 당당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100세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작은 습관을 실천에 옮기는 당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편의 거대한 건강 대서사실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소금이라는 아주 작고 흔한 물질 속에 숨겨진 위대한 생명의 코드를 이해하는 과정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소금을 두려워하며 멀리했던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를 굶주리게 하고 말려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무지에서 오는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 몸의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뇌의 안개를 걷어내며 뼈와 근육을 다시 단단하게 재건하는 생명의 연금술을 손에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중간 후킹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것이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나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의 떨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70세, 80세, 혹은 90세라 할지라도 우리 몸의 세포는 적절한 환경만 갖춰지면 언제든 재생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금물 한 잔은 그 재생의 스위치를 켜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동작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마실 소금물 한 잔에는 단순히 미네랄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를 더 사랑하겠다는 다짐과 남은 100세 인생을 더 가치 있고 활기차게 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지가 모여 당신의 혈액을 바꾸고 마침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으로 소금물 요법의 모든 비밀을 담은 제1화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과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의 원리를 이용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도 과학적인 지식들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100세가 질병의 고통이 아닌 경험의 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중간 후킹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우리가 보약으로 알고 먹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제2화 영양제의 역설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밤 머리맡에 깨끗한 소금과 물 한 잔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세포가 기뻐하며 깨어나는 소리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다시 뛰는 그날까지 100세 주치의가 언제나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생명의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당신이 세상에 베푸는 가장 따뜻한 친절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